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1일 새벽 5시 1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지지율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론은 권력의 출발점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총구로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론으로 권력을 잡습니다. 여론에서 선거가 나오고 선거에서 권력이 바뀌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론의 악화되면은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면은 이게 전반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권력에 민감한 공무원 집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군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에 드러난 지지율을 대통령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하나의 문제 제기가 오늘 동아일보 논설주간 박재균 씨가 쓴 칼럼에서 나왔습니다. 제목이 윤 안 변하면은 문재명 날아온다입니다. 안 변하면은 문재명 날아온다? 이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소개를 하면서 저의 생각도 좀 보태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배자가 폭군인 나라가 있었다. 압제에 신음하던 민중의 뜻을 엎고 왕의 조카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폭군을 추방하는 데 성공한 그가 시민들에게 제안했다. 폭군을 낳는 왕정 자체를 없애자고, 그리고 자신이 첫 공화정의 지도자가 된다. 추방된 폭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왕정 폐지에 불만을 품은 내부 세력을 규합하여 왕정 복고를 기도했다. 음모는 발각돼 수포로 돌아갔지만 앞불사 왕정 복고 음모자에 지도자의 두 아들이 가담한 것. 반역죄는 사형이었으나 지도자의 심정을 헤아린 시민들은 국외 추방령을 내리자고 했다. 하지만 지도자는 단호히 거절하고 사형을 결정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채찍질을 당한 뒤 도끼로 목이 잘리는 광경을 현장에서 목도했다. 기원전 509년 로마의 첫 공화정을 연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의 이야기다. 아무리 지도자라 해도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2500년 전 인류가 공화정을 연 때부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건 공화국의 이념을 지탱하는 근간이었다. 그것이 공과 사를 섞어도 되는 왕정과의 다른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 만에 지지율이 30%대 37% 한국갤럽조사입니다.로 떨어졌다. 지지율 급락 원인의 8할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대통령 처신 탓이라고 본다.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 식구와 학교 선후배 및 지인들을 중용한 인사, 조용한 내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을 둘러싼 자범, 김 여사 주변에 불쑥 등장하는 공인인지 사인인지 모를 사람들, 무엇보다 윤사단 챙기기 인사와
김 여사 주변 문제에서 공과 사를 칼같이 자르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우리가 아는 강단의 윤석열이 맞나 하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공은 공으로, 사는 사로 구분하는 게 공정의 출발점이다. 공과 사를 섞는 게 바로 불공정이다. 윤석열의 트레이드마크인 공정이 흔들리니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여당의 자중질환 또한 국정 지지율을 갉아먹는다. 자기밖에 모르는 30대 당대표, 그런 대표를 상대하기엔 정치력이 부족한 윤핵관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진상이 밝혀져야 하지만은 사냥이 끝나자 윤 대통령과 핵관들이 토사구팽하는 듯 비춰서는 안 될 일이다. 핵관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공은 인정한다 해도 새로운 시대를 열기엔 올드보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출신 신핵관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권에서 운동권 형 동생이 쥐고 흔들었던 국정을 검찰 형 동생이 좌지우지한다면 얼마나 허망한가. 신핵관들의 소임은 비정상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정상화가 문 정권의 적폐청산이어서는 안 된다. 윤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다수는 정상화 과정은 신속하게 거친 뒤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정정국을 펼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윤 대통령 당선 후 넉 달 그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하며 위안을 삼는 정신승리법마저 등장하고 있다. 앞날은 더 불안하다. 초유의 퍼펙트 스톰이 닥쳐 민심은 부글부글 끓는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 거대 야당이 거칠게 흔들어대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때가 더 나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후년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모두 퍼주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터 이 나라는 포퓰리즘의 늪속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 것이다. 문 대통령 때는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까 걱정했는데 윤 대통령 때는 다시 그런 나라로 돌아갈까 걱정해야 하는가. 그런 문재명의 나라로 가는 걸 막을 유일한 선택지였기에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닥칠 안팎의 거센 파도와 맞서려면 대선 전후 국민이 걸었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과 사를 단칼에 자르고 필요하면 김 여사 주변 문제도 단호히 정리하며 아무리 친해도 미래로 가는데 발목을 잡는 세력과 손절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의 소명이다. 대충 저도 동의하는 이야기인데 분석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항상 대안이 좀 문제가 되죠. 비판은 쉽지만은 대안 제시는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대안으로는 우선 인사의 공정성을 꼽고 있습니다. 그거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인사에 가장 큰 신경을 쓰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너무 검찰 중심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 중심이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적폐청산하지 말고 뭘 해보라는 이야기에는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오랜제 대통령 당림제에서는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막강함으로 재임 기간 중에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적폐가 쌓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쌓인 적폐가
가장 지독한 적폐이고 그 적폐 안에는 반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덮고 가야 한다면은 이것은 정권교체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폐 수사는 해야 하고 이것은 한국 정치의 한 법칙이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청소로서 국가와 나라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일조를 합니다. 이건 전통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또한 5년 뒤에 자신이 적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데는 저는 이 박재균 논술주간이 지적하지 않는 큰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청와대 이전입니다. 청와대 이전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청와대 이전은 국민들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항상 여론조사에서 60% 정도가 청와대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무조건 청와대 이전에 박수를 보냈는데 이게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출퇴근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암살이 보여주듯이 출퇴근하면은 동선이 노출됩니다. 동선이 노출되면은 대통령은 암살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야 할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이런 출퇴근을 부추기고 청와대 이전을 부추기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의심, 그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지나친 의혹의 출발점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에 출마할 사람도 아니고 표를 달라고 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여론에 신경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론이 떨어지면 국정 수행 능력에 동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해서 결국은 윤석열의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아마도 역사와 마주하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잘했는데도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술 한잔 걸치면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역사와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더 신경을 쓰면서도 역사에 자신이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개인이 불행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나라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역사와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